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나란히 1%대의 낙폭을 보이다가 후반부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힘을 보태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0.4% 코스피가 오르면서 1682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1선과 201선이 나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을 1650선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금방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력이 국내 시장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86선을 현재 걷고 있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옆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1224원 선에서 거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한번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장중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중국 증시가 반등하자 불안 심리를 축소하면서 현재는 낙폭을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6포인트 오르면서 168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세를 걸었는데요. 개장 초와 동시에 120일 이동평균 선을 하회했고요. 장중에는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9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0시 구간의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매수폭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기관 역시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3,900억 원 정도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4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낙폭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현재는 다시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1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43억 원, 외국인이 7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232원에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1원 40전 오르면서 1224원 8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종목들, 업종들의 움직임을 갈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IT 대표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유지되고 있고요. LG전자가 4%, 하이닉스와 LG이노텍이 4%, 3%,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형 IT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매수세와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3%,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부품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은요,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에 어제부터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 우리금융이 1%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어제부터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2분기 실적 호전주들은 오늘 약세 장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LG이노텍이 2.6%, 그리고 NC소프트가 5.8% 오르고 있고요. NHN은 오늘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9만 9,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현대상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4,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상선은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12배나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지수는 그만큼 따라와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개인과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황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더욱 이런 현상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내부 모멘텀으로 따져봤을 때 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평가 좀 내려주시죠. 네, 우선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다소 좀 시장에선 좋지 않은 내용도 많았었고 장중한테 이 헝가리의 어떤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어떤 악성 루머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20포인트대의 급락세를 나타내주었다가 현재로서는 다시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려했었던 이런 악성 루머가 단순한 어떤 루머로서 그친다는 내용과 또 실적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어떤 저가 매력이 있다라는 그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점이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 여력을 강화시킨 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 등과 같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만회하는 것은 해발 악재가 제거한다라면은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만으로는 어떤 상승률이 강하다라는 공감대가 장중 반등을 이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상승세를 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다소 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유럽발 재정위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선 제기가 되는 것은 중국과 미국 등과 같은 이런 선진 주요국들의 어떤 경기 둔화 리스크가 시장에선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 둔화의 우려가 만약에 또 제거되는 변화가 나타나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명분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좀 적극적인 사자의 명분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환율에 연계되는 다소 좀 외환시장과 연동되는 영향이 다소 좀 작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009년에 한 해 동안만 32조 원의 매수를 보였었던 외국인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수 여력을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처럼 그 기회가 어서 빨리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이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내일도 발표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IT주들이 상당히 나란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후반부 들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효과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양호한 호의적인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역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2분기가 실제 이 IT 업계에서는 가장 비수기였었는데 이때 과연 이익을 잘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의혹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월드컵 등과 같은 어떤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경상 비용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고 또 상반기 동안 설비 증설 등과 같은 어떤 투자 비용 등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여부가 시장에선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이 양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역시 휴대폰 부분의 부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삼성전자로 비롯되는 IT 업계의 어떤 시장 심리가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어떤 투자 비용 등과 맞물려서 올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납품업체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연동 여부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떤 직접적인 삼성전자에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IT주에 대한 전반의 어떤 시장 심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관망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익의 고점이 올해 안에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2011년까지 어떤 이익 개선의 틀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국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결과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들, 이 대형주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IT주를 비롯해서 이 주도주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시장에서는 최근 투자 자문형 렉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주도주가 다소 좀 주가 수준의 부담이 좀 작지 않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심리가 안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가 더 커 보입니다. 특히 이 반등의 이렇게 반등할 때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반등 후 추격 매수에까지의 의미는 다소 좀 불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주도주 종목들의 경우는 이익 모멘텀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장중 가격 조정이 클 때 방관하던 투자자들의 경우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서 다시 또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민에 빠지게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최근에 어떤 경기적인 요인, 어떤 불확실성의 요인 등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이익 모멘텀 지원이 계속되는 주도주들의 경우는 어떤 저가 공략에 대한 명분을 계속 치워나가는 것이 어떤 맞춤형 대응이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두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의 경우도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에 다시금 이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문제는 해외발 변수에 국내 증시의 민감도가 커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 정도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IT나 자동차, 화학 등과 같은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번 주에 국내 내부적인 변수로는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상승 여력에도 다소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과 같이 오후에 좀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너무 뒤늦은 매수의 동참보다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늦은 시장 참여는 좀 부담스러운 거겠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외 영향력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해외 영향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소식들 해외발 재료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정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동구권 부실이 거론되고 헝가리의 또 긴축이나 구제금융 소식이 하락을 키웠지만 곧바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는 또 상해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또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권 부실 얘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걸 재료로 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고요. 상해 증시 반등으로 축소되는 낙폭도 사실 신뢰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또 내렸다가 또 올라가서 원 위치를 회복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시 재료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 심리가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오전장에 3천억 넘게 출회가 됐었고 지금도 3,100억을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대형주로 이어지는 순환매까지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IT는 물론이고 그동안에 좀 반등세를 보였던 철강 업종까지도 동시에 조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오전장은 약간 좀 막막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 변동성만 오전에 키웠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명쾌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쪽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국내 증시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옵션 만기일이라는 또 나름대로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이벤트에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일 앞두고 또 차익 거래가 유입됐다 유출됐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차익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어느 정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 동향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순차익 잔고를 놓고 봤을 때
2020대 5월 말 기준으로 3조 600억에서 6월 말에 2,100억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2조 9천억의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유입된 거죠.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표를 보면은 이제 표의 초록색 선이 베이시스 추이고요. 푸른색 막대 그래프가 매도 차익 잔고 누적치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종합지수로 보면 되겠는데요.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차익거래 막대 그래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변동을 하는 걸 찾아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종합지수도 연동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6월 초부터 매도 차익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초록색 선이 하향하면서 결국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도 차익 거래가 다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베이시스가 이제 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며 이론가 위로 반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6월 달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거꾸로 매수로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지수도 그러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초록색 선이 저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론가 위로 베이시스가 반전이 되면서 신규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지 못하고서 다시 약화되는 모습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의 경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추세적으로 7월 들어서 추세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재료 이외에 우리 시장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의 선물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최근 변동성 확대 요인의 프로그램 매수세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파생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청산될 수 있는 옵션 연계 차익 거래, 직접적으로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거래는 한 1,000억 원 정도, 요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만을 보면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선물 쪽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유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이해관계를 살펴볼 때 또 선물에 의해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살펴볼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 주체별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저점까지 내려왔었던 214포인트대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투자 주체별로 손익이 여러 주체가 손익이 좀 바뀌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214포인트 오늘 저점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만기일에도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 마냥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기일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쪽 상황도 짚어봤고 일단은 당장 내일 있을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제시가 계획되어 있죠. 사상 최대 실적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그런 재료도 또 변동성 확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는 주가 움직임에 좀 차이점이 있죠.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1차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한 8%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3월 말부터 어닝 가이던스 발표일까지 2차적으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7%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에 따져보면은 누적으로 한 15%대 상승을 한 시점에서 가이던스가 나왔었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침체된 모습이죠. 6월 중순 이후에만 따져봐도 한 7%가량 내리면서 역배열하에서 200일선 아래에 놓인 모습이죠.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강한 상승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힘없는 모습이 3분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중으로 해석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 흐름에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죠.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종목들 여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증폭이 됐었고요. 또 IT 업종 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순환매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상관이 없는 여타 업종으로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같이 이렇게 침체된 시점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더 나빠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오름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다른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또 순환매가 움직였거나 아니면 IT 부품이 또 순환매를 이어간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손해볼 것은 없고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내일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제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만기일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요. 앞서서 다른 전문가분께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과 다 연관을 지어서 국내 시장의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타이밍상으로 보면 기존 주도주가 활력을 되찾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는 있고 또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좋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갈지 이것은 좀 불분명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나쁘게 작용해봐야 큰 악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양상에서 더 이상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도주군이 많이 좀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많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플러스 반전을 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들 종목군이 성격을 찾아보면은 LED 부품하고 전자재료 부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내일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향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이런 부품과 전자재료 부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주도주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 봤을 때 어제 대비의 저점을 좀 오늘 저점이 어제 대비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위한 모멘텀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타이밍에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투자 심리 호전으로 만약에 베이시스가 회복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온 그런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다시 매수로 재유입할 때는 상방향으로 변동성 확대도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은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 심리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제안을 앞서서 좀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또 이 추격 매수는 좀 금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내주셨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 시점에서 한번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가능할까요? 오늘 저점에서 보합 사이의 가격이라면은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5,000원이 넘는 그런 플러스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가 메리트는 많이 또 없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금하자라는 말씀 같이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또 기관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약간 바뀌었군요. 기관이 시장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약간 줄었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다가 지금 약간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바뀜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유럽 리스크와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붕괴 우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증시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일부 업종, 중공업 조선, 이런 쪽으로 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하다가 개인과 이 기관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를 확대하면서 종합지수는 재차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종합지수의 하반경 직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3,8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67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2,1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78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3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3억의 순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위 매매 많이 이루어진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주고받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기관들이 이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을 기관 쪽에서는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NHN,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삼성중공업까지 골고루 지금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와 이제 그 철강주 그리고 자동차주 일부 종목에 대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순매도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 쪽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는 종목들, 파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한전기술, 포스코와 CJ 제일제당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물산과 더존비주원, 중국 원양자원, 삼성 SDI, 하이닉스 순으로 금액 순으로 지금 순매도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SKCNC, 동부화재 이렇게 해서 순매수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도 양호하고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군들을 살펴보고요. 그중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 신규로 해서 현대차를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NHN이 목표가 달성을 한 관계로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좀 대기해서 좀 관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수화학, 현대미포조선, 한화는 계속해서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은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주가 조정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현대건설 인수 관련한 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고점에서의 이익 실현 욕구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악재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에 가담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러한 그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2015년까지 세계의 신차 수요의 연평균 성장률이 5.7%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형차보다는 이제 고유가와 금융 사태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 차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차종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차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 법인의 이제 지분법 이익 개선 추이가 뚜렷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현 시점 가격대 자체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3만 원에서 13만 3천 원, 현재가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 3번에 걸쳐서 현재가부터 13만 원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보고 12만 5천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NHN 같은 경우는 7%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군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제너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너 시스템즈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통신망 관련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제사이동통신사의 그 필수 핵심 품목으로 동사의 제품이 쓰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 급등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이 지난해에 이어서 그 지난해보다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 준비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그 휴먼텍 코리아. 역시 휴먼텍 코리아도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채비를 마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환경 부분 사업 용도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뭐 반도체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을 가세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삼영화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향후 그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던 공통점이 있고요. 그 또한 실적이 향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삼영화학 같은 경우도 산업용 필름 전문 제조업체로서 특히 그 하이브리드 카에 사용되는 초방막 필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너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도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우열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역시 그 최근에 처음으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강력한 랠리에 나오는 그 삼영화학이 무리 없이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PBR이 1도 안 되는 또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최근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한 2만 한 3천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요. 현재 구간은 직전의 고점을 그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가인 18,200원 전후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변동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16,100원 정도, 400원 정도죠. 이런 저점 라인을 잘 지켜주는 흐름일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게 보시면 시세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결국은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상승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런 지지 라인 점에서 계속 대응을 해보는 그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삼영화학에 대해서 백룡승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으로 SK케미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63,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SK케미칼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죠.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상향된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역시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시에는 뭐 예전에 상담을 드릴 때도 그랬고 일단 홀딩 하시라는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5만 원이 돌파가 됐고 지금 6만 원까지도 기존의 매물을 뚫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한 3,295억 원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 감소한 218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지 어떻게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10% 이상의 상승세로 벌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단가가 63,6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 자체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홀딩에 대한 비중을 아직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사신 가격 63,000원대가 가장 큰 매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00원, 63,000원 시에는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하다는 말씀. 근데 만약에 62,000원 부분이 깨지게 될 시에는 5만 원대 중후반까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매도 시점 언제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남겨주셨습니다. 9687님께서 남겨주신 중국 엔진 집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공시를 보시면 엔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적으로 당연히 널리 알려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모터사이클에 대한 비중이랑 잔디깎기에 대한 비중 그리고 자동차 기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자체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상해 증시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은 지금 중국 엔진장 6,000원까지 매수한 단가보다 약간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은 그 중국 엔진 집단, 뭐 중국 원양자원과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될 시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실 전략이 가장 필요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5,850원인데 오늘 좀 저가라든지 최근에 매물대를 보시면은 지금 5,500원 정도라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역시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나오게 된다는 걸 판단하시고 한 번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좋은 공시는 보면 뭐 한국투신에서 5.1% 보유 공시를 좀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신사라고 좀 시장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뭐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시는 5,500원 정도라면은 중국 상해 증시의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비중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보다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20-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같은 비중으로 20% 이상을 들어가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게임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을 역시 입고 계신 그 종목이기도 한데 게임비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비 지금 현재가 27,400원 나와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35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게임비를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업체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뭐 온라인 게임 업체, 뭐 야구 게임이라든지 휴대폰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업체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 공모가 자체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모습을 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 업체라는 자체가 영업이익이 증가라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과연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가?
혹은 만약 그 게임에 대한 시장 자체가 갑자기 시장의 판단이 안 좋게 느껴질 때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 41,000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21일이네요. 그래서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정도는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올해 정도로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요, 27,400원 정도에는 지금 오늘 고점 저점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낙폭에 대해서, 즉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올 3월부터 땡겨본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길게 땡겨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15,000원대라든지 20,000원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장한 지 1년에서 2년이 되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장할 당시가 영업이익이 가장 늘었기 때문에 혹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를 하라고 가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정도라면은 아까 NACN이라든지 여러 기타 게임 업종이 오르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치 편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신 단가가 35%에 31,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바로 35% 이상을 더 사셔가지고 70% 비중을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양봉이 오늘 하루 떴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수신권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공시에 나왔는데 온라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노니아라든지 사커 스포츠타라는 게임 비례 업체에 있는 꼭 들어가야 될 게임 2가지에 선택이 되었다는, 즉 최근에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앱스토어라든 그런 어떻게 보면 상승 밸류에이션이 있는 상승 테마가 있는 업체들 혹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업종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 한 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분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조건 저희가 상담을 먼저 해드린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2,6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8488님께서 윌비스에 대해서. 일단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지 기간 매수세라는 건 최근에 좀 들어온 걸 확인될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냐라는 거는 약간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니트라든지 섬유 제품에 대해서 OEM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이러닝 사업에서도 시작을 했다는 것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실적 호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2,200원 저점을 찍고 2,930원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어떻게 보면 2,600원대에서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의 매매에 대해서는 3,200원 정도, 즉 전고점 부분이 강하게 뚫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전고점이 상대적으로 큰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이라든지 양봉이 계속 출회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거나 관점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3,100원에서 200원 사이 올 시에는 일단은 보유 물량을 적당히 50% 이상을 좀 줄이시는 저희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매 차원에서는 2,500원대 정도라면은 충분히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 들고 있고, 만약 2,500원이 좀 깨지게 된다면은 전 저점 부분이 2,300원대 부분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말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글로웍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웍스 865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르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글로웍스에 대한 상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웍스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터질 때는 엄청 몇천만 주, 몇백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항상 그랬듯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거래량이 들어가서 많이 다치시는 종목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제가 보기엔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자원개발 업체,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여러 다른 동유럽 쪽에서 지금 자원 개발을 한다는 점 업종에서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 개발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좀 크나큰 좀
어쩌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업종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를 이루기는 힘든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사실 매수 단가가 865원이라는 거는 뭐 지금 저기 시향을 통해 좀 알 수가 있겠고요. 860원 차트를 좀 찍어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 고점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목이 지금보다 추가로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입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500원대라든지 400원대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글로벌 상장된 지 이래 저점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8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셔가지고 일단 글로벌에 대한 손실 부분을 만회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진전기에 대한 상담을 한번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5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11,0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진전기 그다지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렇고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라든지 시장 반응 자체가 꽤 좋은 종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력 인프라 시장 자체가 선진국 시장에서의 교체 수요가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 대비해 상승한 유가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선진국 시장 및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추가 신규 수조가 일단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의하면 700억 정도에 달할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달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정도 어떻게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의 상승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2분기 매출액이 2,900억,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신 단가가 11,050원 정도 하면 지금이랑 거의 같은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1,200원, 만원 정도 초반선, 1,200원,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는 10,000원대에서 9,75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자시 지지대, 어떻게 보면 다시 구름대를 형성할 시에는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하신 단가랑 같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기 좀 편한데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좀 보유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타기라든지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어떻게 보면 5일선이 하루 이틀 어제 오늘 하면서 지금 깨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내일 급반전에 돌리지 않는 이상에는 10,000원 초반대까지 충분히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면요. 일단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추가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실적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수적인 투자라는 관점이 있으시면 홀딩하셔서 추가 상승이라든지 좀 추이를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홀딩을 하셔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홈센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예,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홈센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0%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혼을 또 많이 내시기도 하는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홈센터 4,500원일 때가 작년 1월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 어떻게 보면 연말에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분위기 혹은 어떻게 보면 홈센터라는 것 자체 종목 자체는 건설 사업은 다 알고 있고요. 대운하에 대해서 가장 대장주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운하 뭐 전일 뉴스 혹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뉴스를 보시면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첫 삽을 뜬다라든지 혹은 뭐 당내에서 다시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홈센터 및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기타 이하공영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상승 반전하면서 좀 플러스가 나다가 항상 종가라든지 2시 반 이후에는 항상 윗꼬리를 들면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사신 가격이 보시면 4,500원 정도 그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반은 정도는 좀 털으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 그거에 대해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정석 투자이신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 정부에서 무조건 4대강 사업 할 테니까는 무조건 자기 투자자분들께서 홀딩 하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의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담을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라 보면은 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2,900원 즉 3,000원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대는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손절이라 하기보다는요 3,500원이나 4,000원대 부근대에서의 추가 상승할 시에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적당히 덜어 가시는 전략. 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4,500원대 100%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바로 50% 자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자르시는 것보다는 어디 뉴스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상승이 있을 때 혹은 플러스 반전이 있을 때 조금씩 계속 물량을 덜어가면서 교체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센터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대한 질문을 내려주셨는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를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M&A 문제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살펴보죠. 모비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한 달 전쯤에 모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드린 걸로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부근이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20만 원씩 크게 벗겨냈을 것 같을 경우는 추가 상승에도 메리트도 있고 역시 추가 홀딩을 하시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모비스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기타 주도주였던 자동차주가 빠졌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역시 같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장이 지금 플러스 8포인트입니다. 장이 플러스 상승 반전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저가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3%, 저가 대비해서는 어떻게 4%, 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시장을 한두 번 정도 살펴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 자동차주에 대한 혹은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자동차주에 대한 그 기존 주도자의 시각은 아직까지 좀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에 대한 가장 그 이유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 증권사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점 가격이 보시면은 18만 원대 후반대, 어떻게 보면은 61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매매 가능한 구간이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18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오늘 사셨으면은 좀 꽤 큰 수익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홀딩에 대한 의견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기아차 역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아차 역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차례로 상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좀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60일선이라는 20일선은 단기적으로 5일선에서 20일선은 단기적으로 이탈하였지만은 60일선이라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오르는 날 추격 매수보다는 빠지는 날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어제 오늘 뭐 좀 사셨으면 여전히 기아차 역시도 수익이 나서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3분기, 4분기 실적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대발 리스크가 크게 터지지 않는 한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 홀딩 역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KT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일단 뭐 KT 아시다시피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4만 원대 중반, 4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히 좀 권유해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3, 4분기 즉 아이폰에 대해서 혹은 아이패드 출시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KT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출시에 대한 기대작의 후속편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뭐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5만 원대까지 매도 단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만 원씩 올라갔을 때는 좀 마음 편히 좀 기다리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예전에 KTF랑 합병을 했죠. KTF 합병을 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었고요. 그리고 KTF 시총이 4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병할 당시의 시총이랑 같다라는 의견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합병할 당시의 그 가격으로 그
환산을 해보면은 25%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장이 지금 오늘 플러스 반전을 하긴 했지만은 최근까지 아시다시피 계속 변동성이 큰 장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T에 대한 의견,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20%에서 30% 차이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꼭 방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향후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와이브로 시장에 대한 요금이 부과가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올해 하반기까지 그리고 배당이 5% 6% 이상이 나오는 고배당 주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셔서 묻어줄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이제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매수 안가는 지금 44,100원인데 전 저점이 43,000원대입니다. 44,000원. 오늘 가격대부터 43,000원대 분할 매수 하시고요. 일단 매도하실 단가는 일단 5만 원대에서 반 정도 터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 손절을 하신다면은 4만 원대 부근에서는 그럴 수 있으면 약간 좀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4만 원대 부근에서 손절하실 것도 손절 단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사항과 함께 종합적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